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탈코르셋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10대, 2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기존 여성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이런 운동이에요. SNS나 방송, 일찍부터 외모 가꾸기에 노출돼서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을 하는 데 익숙하고 외모가 곧 스펙이자 실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하고 그럴 때 말하는 외모는 그저 날씬하고 서양미가 풍기는 이런 어떤 외모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거부하고 외모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이런 걸 좀 펼쳐보자는 게 또 탈코르셋 운동인데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인공 한 분 오늘 초대했어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시고 66100이란 독립 패션 잡지도 운영한 바 있죠. 김지양 대표 오늘 함께 만나봅니다. 김지양 대표는 한국인 최초로 2010년 미국 최대 플러스 사이즈 패션쇼인 풀 피겨드 패션위크에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데뷔 후 패션 브랜드 아메리칸 어페럴 플러스 사이즈 모델 콘테스트에 참가해 온라인 투표 부문 전 세계 991명 중 8위에 올랐는데요. 현재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 독립 패션 잡지 66100의 대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의 양성평등 문화상 시상식에서 신진 여성문화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플러스 사이즈 모델 김지양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뭐야 하는 분 있을 거예요. 네. 우선 개념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죠? 보통 모델 하면 이제 키가 크고 아주 날씬하고 개성 강한 얼굴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 하는 일은 기존의 모델들과 같지만 아주 마른 몸이 아닌 그 미국 기준으로 사이즈 14 이상인 모델을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 하고요. 미국 기준 14면 우리 기준으로는 뭐예요? 우리나라로는 한 88에서 99 정도? 여성복 88, 99.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남성분들은 88, 99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것 같은데.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대략 아무튼 살이 좀 많이 찌신 분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럼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 해도 다양한 체형을 가진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애슐리 그레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만한 가슴 그리고 잘록한 허리 그리고 이제 킴 카다시안 같은 엉덩이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모델 중에는 좀 고도비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체형을 가진 플러스 사이즈 모델도 있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모 다양성 운동에서 출발한 그렇죠. 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마네킹처럼 생긴 몸매만 예쁘다라고 말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기원을 굳이 따지자면 미국 아시겠지만 서구 사회의 비만율이라는 게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기성복으로 만들어지는 작은 사이즈보다 이제 큰 사이즈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들이 실제로 제품을 입었을 때 어떤 핏인지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맞아요. 현실적 필요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붐이 일어서 이제 점점 수요가 늘어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기본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패션쇼도 많고 그런 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는 근데 그리 많지 않죠, 아직.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김지양 대표는 10년 전이네요. 지난 2010년에 미국에서 데뷔했네요. 네. 어떤 계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권고사직 당에서 국내에서? 네, 그래서 백수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그때 당시에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리얼리티 모델 그 선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국내 방송에? 원래는 도전 슈퍼모델이라고 하는 미국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이제 프랜차이즈화해서 가지고 온 거였는데 예. 거기 캐치프라이즈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였어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주인공으로 살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 번 사는 건데 그래도 뭐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지만 재밌지 않을까? 좋죠. 예. 네, 그래서 도전하게 된 게 여기까지 왔네요. 도전 슈퍼모델에 그 당시에 도전을 했다. 네. 그때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뽑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기준이 키 165 이상의 여성이면 됐어요. 무조건? 네. 그래서 뭐 물론 최종 엔트리나 이제 TV 방송되는 모델들 중에 플러스 사이즈 모델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 최종까지는 아니어도 플러스 사이즈인 여성이 어쨌든 심사에 올라간 적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도전하실 때는 처음 이거 도전하실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서류 심사 합격해서 2차 비키니에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기존 모델들과는 몸매가 조금 좀 그쵸. 제가 뭐 데뷔할 때 당시 몸무게가 이제 키 165에 70kg 정도였고 미국에서 데뷔할 때. 네. 근데 그 65cm에 70kg 몸매로 한국 슈퍼모델 도전에 네. 도전하셨던 거다. 한국 이제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모델로 응시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이 됐고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해보자였는데 안 되고 나니까 이게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국가에는 제가 좀 키가 작다 보니까 뿌띠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작은 왜소한 체격에.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캐스팅 투어를 가려던 차에 미국에 이제 패션쇼 열리는 걸 알고 거기서 이제 데뷔를 한 거죠. 그리고 아메리칸 어페널 플러스 사이즈 모델 컨테스트가 있네요. 여기는. 그 당시에 있었죠. 네, 그 당시에 넥스트 빅띵이라고 해서 차기 이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이제 차기 뭐랄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이제 자기네들이 키워보겠다.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응모를 했었는데 이제 최종 엔트리에 들었지만 네, 최종에 선발되지는 못했고. 그래도 991명 중에 온라인 투표에서 8등을 했잖아요. 네. 그럼 대단한 실력 아닙니까, 성적? 여기 도전한 사람은 한국인으로는 유일하지 않았어요? 유일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최종 엔트리에 연락을 받은 건 아마 저가 동양인으로는 아마 저밖에 그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계속 활동을 좀 오래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근데 이제 모델 일이라는 게 사실 제대로 페이를 처음에 받기가 어려워요.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데뷔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또 마이애미하고 트리니다드 토바고라고 해서 그 남미 국가에 있는데 이제 런웨이 쇼청을 받아서 이제 다녀온 적은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뭐 커리어만을 가지고 뭐 외국에서 활동하기는 좀 어렵겠다. 비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회사 생활도 좀 했었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할 일 그래도 좀 놓치지 않고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했던 게 이제 그 베네통 코리아 사진 컨테스트라든지 이제 아메리칸 어페럴이라든지 그런 거에 응모를 했던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초창기 미국에서 데뷔하고 잠깐 그 후에는 계속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아메리칸 어페럴 같은 데 도전도 네네네.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도전했던 거 그런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그 시점 2010년 그 이후 시점에 한국에서는 이런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이 등장하는 런웨이에 등장하는 패션쇼가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죠. 요즘은 어때요? 글쎄요. 그러니까, 요즘도 거의 없어요? 사실 어떤 런웨이든 그 디자이너가 본인이 이제 이 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건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일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택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될 기회는 여전히 별로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잡지도 만들고 다른 활동들도 주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게
누가 일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네. 네. 우리나라에 그러면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모델이 몇 명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되고자 하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매력을 이제 뽐내고 싶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시니어 모델들도 각광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뭐 플러스 사이즈 모델은 어찌 보면 시니어 모델보다 더 일찍 좀 보편화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의 규모라기보다도 조금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뚱뚱한 것 그리고 그냥 내 사이즈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잖아요. 무조건 다이어트 해야 되고 뭐 TV만 봐도 사실 할머니도 날씬하고 애들도 날씬하고 뭐 아줌마고 모두가 날씬해야만 예. TV에 나오니까요. 예. 네. 그런 어떤 획일화된 매스컴 이것도 참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없애보자. 그리고 더 많은 미디어에 더 다양한 체형의 여성들이 등장해야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하죠. 김지향 대표는 혹시 다이어트나 뭐 이런 데는 도전해 보신 적 없으세요? 글쎄요, 뭐 다이어트라는 걸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다이어트 자체는 식이요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살을 빼는 목적으로 이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문제지. 사실 뭐 저도 다이어트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네, 네. 그냥 이제 활동량이랑 이제 식사량을 챙겨가면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데 이제 이게 아주 무리한 다이어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계시니까 바로 그 무리한 다이어트를 세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다이어트 그 무리한 다이어트를 본인 스스로 한번 도전해서 네. 런웨이에 설 기회가 더 많은 마네킹 같은 몸매를 나도 한번 만들 테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느냐 이거죠. 그러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그런 네,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그렇게는 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과 인식은 너무 더디게 변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저런 사회 활동을 펼치시는데 먼저 네. 그러니까 바디 포지티브 운동 네. 이건 어떤 운동입니까? 근데 이건 뭐 제가 했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 내 몸 긍정주의라고 해서 예. 스스로의 사이즈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일단 긍정하자라는 예.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뭐 무분별한 다이어트 하지 말기.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성형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아요. 굳이 기대지 않고 그냥 나를 좋아해주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디 포지티브 운동. 네. 그리고 66100이라는 잡지. 네. 이거는 뭐 지금 지난 몇 년은 안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사실 독립 매거진이고 광고가 없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운영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제 또 제가 잡지를 낸다고 하니까 너 부잣집 딸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 뭐 그렇진 않았고. 처음 참관이 언제예요? 이게? 2014년 7월이었네요. 6월 달.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참관하고 제목 66100은 무슨 뜻입니까? 여자 66 사이즈, 남자 100 사이즈가 기성복 그 당시에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래서 남성복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스몰 미디엄 요렇게만 나오고 라지 사이즈가 그러니까 100 사이즈가 안 나오는 그런 시대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래요. 그래서 점점 더 마른 몸을 강조하는 것이 좀 문제다. 그걸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 너머의 무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잡지다라고 해서 66100이라고 잡지 이름을 지었어요. 이런 잡지를 또 잡지란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보자라고 생각하게 된 무슨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매체에서 다양한 몸을 다루는 게 중요한데 패션지에 플러스 사이즈 모델 등장한 거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지나 이런 것들에 내 자리가 없다면 내가 내 자리를 만들어 봐야지. 아예 잡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독립출판 이런 형태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좀 약간 크게 붐이었고
예.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자. 주요 독자층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뭐 굉장히 다양했어요.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 할 거 없이. 그리고 음. 엄마가 딸에게 사다 주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친구가 이제 다이어트나 외모 강박으로 고민하는 친구에게 사다 주기도 하고. 예.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셨죠. 예. 그런데 이제 재정난으로 지금 발간을 못 하고 있는데 네. 다시 하실 계획인가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조금 오랫동안 그 신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마무리를 해서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요? 이제껏 만들었던, 그러니까 지나면서 조금씩 내용이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뭐 보편적인 여성 패션지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뭐 화보라든지, 뭐 화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옷 같은 정보. 그런 화보, 화장, 뭐 의상 그런 데에 등장하는 분들은 대체로 전부 저희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로만 채워져 있는 네. 여성 화보 잡지 이런 식의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근데 이제 지나면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세계적인 뭐 외모 다양성 운동이라든지 뭐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기도 했고요. 네. 이 잡지 통해서 뭐 바디 이미지 캠페인, 메이크오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스스로 여성분들이 내가 뚱뚱하거나 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고 그냥 꾸밈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 당시에 좀 했었던 하나의 잡지 안에 있는 꼭지였고.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바디 이미지 캠페인? 무슨 뜻이죠? 바디 이미지 캠페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I am beautiful. 이라는 바디 이미지 캠페인을 했었는데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비교하니까. 네, 그거랑 저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키를 가졌건 어떤 얼굴을 가졌건 내가 아름답다. 그리고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캠페인을 나는 했었죠. 아름답다. 나는 어떻게 아름답다. 네. 그러네요. 메이크오버 프로젝트라는 건 뭐예요? 메이크오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화장법이나 뭐 옷을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코칭해드리는 타임이었고 근데 지금 만약에 해보라고 하면 조금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네, 화장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런 것들을 했을 것 같네요. 화장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로 사느냐, 나의 당당함, 나의 개성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노센트 플레저. 네. 순수한 쾌락이에요. 무슨 뜻이죠?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외식조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미식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폭식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풀려고 음식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이러면서 뭐 그냥 단순한 어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식사를 하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순수하게 음식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래서 맛있는 걸 맛있게 먹는 그 죄책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운동이에요. 그럼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혼자서는 먹기 힘든 음식을 같이 모여서 먹는 거. 예를 들면 뭐 치킨 같은 경우 요즘은 되게 다양한 맛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먹어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다 못 먹으니까 다 시켜서 여러 사람들이랑 나눠 먹는 뭐 그런 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요즘 탈코르셋 운동이라고 펼쳐지는 거 어찌 보면 그 선구자 아니세요? 뭐 글쎄요.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뭐 정형화된 외모를 거부하는 거? 네, 그것을 좀 먼저 시작한 이기는 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젊은 세대들의 이 탈코르셋 운동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글쎄 저는 되게 긍정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아름답기만 해야 한다.
여성은 아름다움으로써 그 기능을 다 한다라는 음. 어떤 사회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런 메시지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운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스스로 여성이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되는 것, 아름답지 않아도 된다. 네, 아름다움 말고의 다른 수식어를 내 앞에 붙이려고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에 정형화된 기준이 문제지. 그렇죠. 다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말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산업적으로 사용되니까요. 맞아요. 산업. 돈의 논리가 또 중요해요,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화장품을 많이 사게끔 해서 조금 더 지출을 뭐 많이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여성 타겟의 어떤 그런 제품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이자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코르셋이라고 하는 게 옛날 서양에서 이 잘룩한 개미 허리 같은 거 만드느라고 막 네, 엄청난 힘을 줘서 막 꽁꽁 묶어대고 그러던 그거죠? 맞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한국에는 없는 거죠? 저는 있다고 봐요. 있어요? 그러니까 코르셋이 그 형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래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어떤 분위기는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예를 들면 뭐 여성들 뭐 치마 입고 화장하고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뭐 하는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고자 하는 운동이 탈코르셋이지 않나 해요. 김지향 대표도 일상에서 이 탈코르셋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화장을 잘 안 해요. 오늘도 안 했고. 근데 예전 같으면 제가 공식 석상에서 화장을 안 한 채로 등장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 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까 봐. 예. 근데 사실 제가 사업가로서 뭐 잡지 발행인으로서 뭐 활동가로서 굉장히 바쁘단 말이죠. 네네.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 일할 때 많이 일하면 그 정도 일하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화장을 그걸 아침에 해서 16시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 1, 2년 전부터는 화장 거의 안 한 채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특별한 경우 그리고 이제 제가 기분 좋게 하고 싶은 때 그럴 때만 종종 하고 있어요. 공식적 자리에 가더라도 이제 두렵지 않다. 화장이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뭔가 준비된 게 필요하다면 화장이 아니라 뭐 그 자리에서 인터뷰 자리라면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숙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거죠. 근데 16시간씩이나 일을 해요? 매일은 아니겠죠. 작년에 그래서 좀 건강을 좀 많이 해쳤어요. 아이고, 작년, 재작년 그리고 이제 뭐 방송 활동 잠깐 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아무래도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일을 줄이고 그래도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사회적 활동을 뭐 왕성히 하고 또 젊은층 사이에 탈코르셋 운동도 점점 확산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분위기가 변했다? 달라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멀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멀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시간은 다 다르게 사람마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빨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천천히 가고 그래서 뭐 페미니즘 그리고 이제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은 한쪽 문을 열어둔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나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다들 뭐 탈코르셋을 하거나 뭐 외모 다양성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는 아니지만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시간은 다르게 간다. 시작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오래 걸릴까요? 글쎄요. 좀 당길 수 없을까요? 시간을? 좀 당기려면 이제 자본의 논리가 좀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좀 더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하도록 그리고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이
미디어에 등장하도록.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국 기업들, 뭐 스포츠웨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또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기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는 네, 기업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등재시키는 거 그리고 예. 더 다양한 모델들, 더 다양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게 상업적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다. 물론이죠. 그렇죠. 제일 앞서 있는 데는 유럽이죠. 유럽, 미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비만율이 50%가 거의 넘었다고 보셔야 돼요. 런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런던 같은 경우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거의 디폴트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니 그뿐 아니라 제가 유럽 어느 국가는 이 TV에 네. 지나치게 마른 체형의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 이걸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정 BMI 수치 이하인 모델은 네, TV나 뭐 패션쇼에 설 수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왜냐하면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게 맞아요. 섭식장애로 맞아요. 굉장히 많은 10대 여성들이 이제 유럽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가지는 게 섭식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거나 아니면 뭐 연구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만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이제 법제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지점이고 네. 그 유럽의 어느 국가에서는 어떤 브랜드에서 여성복 브랜드에서는 플러스 사이즈를 반드시 팔아야 하는 네. 그런 법도 네, 실행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는 그 TV 방송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공영방송에서부터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KBS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강력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 심지어 법까지 만들어서 플러스 사이즈 옷을 팔도록 하고 네. 너무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TV에 못 나가게 하고 네. 그런 사회가 우리도 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김지양 대표가 더 좀 하실 일이 많네요. 제가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 그리고 66100 잡지의 발행인이죠. 김지양 대표 잡지 복간 빨리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